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은 또 시원해지는 듯 했다가 다시 더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2학기는 여전히 2학기라는 것이죠. 2학기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도 2학기를 맞이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도 여전히 좀 더우면서 이 방학 때의 모습이 그대로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년 초하고 2학기 초의 모습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이 이것저것 있다 보면은 그것을 참여하고 어느새 학년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학년 말이면 흐지부지 되죠. 이게 이제 방학을 1월 달에 늦게 하면서 2월까지 쭉 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12월 말이나 이렇게 방학을 한 다음에 잠깐 2월에 나가는 학교도 있을 텐데요. 잠깐 2월에 나가는 그런 또 일주일 이럴 때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12월까지가 거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8월에 또 개학을 하고 나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도 아이들이 이제 워밍업하고 좀 정신을 차리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4개월 정도가 정신없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학기 공부가 뭐 쉽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학습 구멍이 생기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2학기를 정신 차리고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도 3학년 2학기라기보다는 4학년, 4학년 2학기라기보다는 5학년, 5학년 2학기라기보다는 6학년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친구들한테도 야, 너희 이제 중학생이다. 이제 곧 있으면은 몇 개월만 지나면 중학생이네. 라고 하면 아니에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계속 초등학생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긴장감이나 뭐 이런 불안감 같은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복잡하기도 해요. 그게 또 내가 딱 마음 먹고 하는 내 공부라기보다는 또 내 아이의 공부다 보니까 언제 어느 정도의 압력을 주어야 될지, 이때는 아이 말을 좀 들어줘야 될지, 이때는 좀 푸시를 더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뭐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다가 놓치다 보면은 스스로 또 자책을 하게 되고 막 계속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2학기 때도 여전히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것은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이라는 것이죠. 6년 내내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천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 네,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스스로 주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그러면 계획, 공부, 피드백이 반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것의 가장 1단계는 바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획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물론 지키면 가장 좋지만 설사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나의 공부 방향을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년 이 학급을 맞는다라고 하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바꿔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에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또 매년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도에는 좀 진로에 중점을 두면서 진로 교육을 해서 그것을 꿈을 찾아주는 마법 카메라 이렇게 동화책으로 내기도 하고요. 어떤 연도에는 공부법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공부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뭐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마법 노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프로젝트처럼 저는 매년 이렇게 학생들과 중점을 두는 부분을 바꿔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계속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한 계획 세우기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아시나요? 제가 한동안은 그거에 좀 관심을 갖고 아주 오래전, 한 10년 넘기 전에 이제 그거 프랭클린 플래너를 뭐 쓰는 사람들 그런 카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또 그런 거 배우는 그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사람들끼리 그래요. 참 사람들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해야 할 일 외에도 자기가 이제 계속 갖고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야 할 덕목을 13가지를 정해가지고 그 13가지 덕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랑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세울 때 최소한 하루에 해야 되는 그런 학습 분량과 더불어서 또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저희 아이의 어떤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가 걸음걸이를 좀 바꾸고 싶다라든지, 좀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생활 습관적인 부분, 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짙어졌다라고 여겨질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라든지, 그래서 뭐 독서, 영어, 수학 이외에도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습관까지 함께 넣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라는 게 간단한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하려고 하면은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도화지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첩 같은 데 하지만 저의 아이나 학생들에게는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쓰라고 해요. 이제 교실에서는 제가 뭐 하루 경영 노트 해가지고 플래너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자기 수첩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집에서 특히나 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놔라 라고 많이 말을 하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할 일을 하고 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씩 하죠. 뭐 아니면 체크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또 정해야 되겠죠. 근데 실패가 없는 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의 방법을 시도한 끝에 뭐 한 달에 20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20번 중에 몇 번 이상 했을 때 성공,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몇 번 빠지다 보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되고 그달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어서 하지 않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번 이상 이렇게 이 도화지를 다 채웠을 때에 이제 그러면 그냥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도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어서 계속해서 그 체크리스트를 채워 나가서 이제 채워진 이 보상의 동그라미가 다 채워진다면 그러면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때 이 보상의 뭐 원칙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적절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딘가 가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라든지 게임하는 시간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한정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안 되겠죠. 뭐 용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아이한테 동기가 될 만한 이런 보상을 정해서 실패가 없이 이렇게 쭉 모아가서 뭔가 보상을 주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당연히 조금 며칠 하다가 안 되고 며칠 하다가 안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자책하시지 마시고 뭐 또 아이하고 이렇게 서로 막 하시지 마시고 다시 리셋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꾸준히 뭔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일들을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늘 하루 할 일을 안 했을 때 찝찝하다라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남겨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자기 주도 학습 습관을 위해서 이제 하루에 5분 간단하게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동그라미를 꾸준히 해 나가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한번 거기에서 수정할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에 제가 독서, 영어, 수학 요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학년 불문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더불어서 추가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어느 날은 좀 사회 수행 평가를 대비한다면 사회를 정리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영어 일기 쓰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조금씩 아니면 달마다 집중해야 되는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핵심 코어로 가져가는 부분에 독서, 영어, 수학은 가져가면서 다른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또 학년에 따라서 매일 최소한의 해야 되는 학습의 시간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보통 이제 학년 곱하기 20 혹은 학년 곱하기 30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원 간다라든지 뭘 보고 듣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말을 하는데요. 네, 1학년 같은 경우에 1학년 곱하기 30 하면 30분이 굉장히 짧지만 6학년 곱하기 30 하면 180분으로 3시간 시간으로도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길어지는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이마다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당연히 어려워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은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학습적인 내용, 또 마음적인 내용, 생활 습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체크리스트를 세워 보시고 그거를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만들어 가면서 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다 끝나시고요. 이 댓글에다가 우리 집에 최소한의 학습 분량, 학습 습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코어 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